청소부 아줌마면 어때? 무시당할 이유 있나? 2025년 10월 15일 저녁 7시 시내 한식당 2층 룸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최미란의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 제가 그 회사 대표인 건 아무도 몰랐겠죠?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청소 일을 하는 박순자, 63살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고등학교 졸업 45년 만에 동창회였습니다. 해맑은 정식 2층 룸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 가는 길목에서 최미란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자야. 미란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미란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너 요새 뭐해? 응, 청소 일하고 있어. 그 순간 미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눈빛이 위아래로 저를 훑더니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어요. 아, 그래. 힘들겠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톤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가니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누군가는 자식 직장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셨죠? 건배 한번 할까요? 회장을 맡은 김영숙이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르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도 따라 잔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최미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대덕산업 과장이야. 어머, 대덕산업? 거기 큰 회사잖아. 그러게 말이야. 요새 바빠 죽겠어. 자랑이 이어졌어요. 남편 직장, 아들 대학, 딸 결혼, 아파트 평수까지. 제 옆에 앉은 동창 박정희가 작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요새 어떻게 지내? 응, 청소 일하면서 지내. 아, 그래. 정희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치 아픈 사람 다루듯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얼마 후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최미란과 또 마주쳤어요. 그녀 옆엔 다른 동창 이순이가 있었습니다. 순자걔 요새 청소 일한대. 미란이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걸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진짜? 불쌍하게. 그러게.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도 자식들은 잘 크긴 했겠지? 글쎄, 청소부 월급으로 대학 보냈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어. 청소부 아줌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두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미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우리 지금 너 칭찬하고 있었어.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응, 고마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이마, 거친 손, 수수한 옷차림.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당당해.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다시 룸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 무르익어 있었어요. 최미란이 또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 요새 청소업체 바꾼대.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청소업체도 관리가 중요하지. 맞아. 그래서 새로 계약한대. 우리 남편이 직접 고르는 거래.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미란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청소 일하잖아. 힘들지? 응, 괜찮아. 청소부 아줌마면 어때? 무시당할 이유 있나?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미란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최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음엔 또 보자. 응, 그래. 근데 있잖아. 우리 남편 회사 청소업체 괜찮은데 알면 좀 추천해줘. 사람 믿을 만한 대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고마워. 그럼 조심히 들어가. 미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오늘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부 아줌마. 불쌍하게. 힘들겠다.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대덕산업. 최미란의 남편이 다니는 그 회사. 제가 다음 주에 계약 미팅을 하기로 한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아, 너는 아직 몰라. 내가 누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청소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겐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제가 그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색 유니폼, 20년 넘게 입어온 옷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청소부 박순자. 오늘도 이 옷을 입고 일을 나갑니다. 해운대역 근처 오피스텔, 해맑은 타워 앞에 섰습니다. 아침 7시 건물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청소 도구함을 꺼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숙희 이모였어요. 58살, 저와 함께 2년째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응, 이모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어제 파스 붙이고 잤더니 좀 나아졌어요. 숙희 이모가 웃으며 걸레를 적셨습니다. 우리는 2층 복도부터 시작했어요. 물걸레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23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35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남겨졌을 때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처음 청소 일을 시작한 건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집 화장실을 닦고 계단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이 거칠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숙희 이모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복도 끝까지 와 있었어요.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희 이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달달한 믹스커피를 뽑았어요. 한 모금 마시니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의 있으시죠? 숙희 이모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후 2시에. 그럼 일찍 가보셔야겠네요.
여기는 제가 마무리할게요. 고마워요, 이모님. 숙희 이모는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순자 씨라고 했어요. 우리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오전 11시 30분 관리실에서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방에서 정장을 꺼냈어요. 검은색 재킷과 흰 블라우스, 단정한 바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청소부 박순자에서 클린원 대표 박순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면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 건물이 즐비한 거리, 부산타워 오피스 15층에 제 회사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청소부가 진짜 나일까요? 둘 다 나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클린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제가 20년 전에 세운 회사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프런트 직원 이지연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직원 근무표, 30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지역 내 50곳 넘는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대표님,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 최은경 씨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직원 5명이 둘러앉아 이번 주 일정을 보고했어요. 해운대 쪽 신규 계약 3건 들어왔습니다. 광안리 상가 재계약도 확정됐고요. 좋아요. 수고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경 씨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대표님, 이번 주 중요한 계약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대덕산업 본사입니다. 연매출 3억 원 규모 계약이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덕산업. 어제 동창회에서 들은 그 이름이었어요. 대덕산업? 네, 본사 청소 용역 전체를 맡기겠다고 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미팅 약속 잡혔습니다. 은경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어요. 계약 담당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태수 과장, 최미란의 남편이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은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준비 잘해둡시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덕산업. 최미란이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의 회사. 제가 그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다니. 어제 동창회에서 들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아줌마면 어때? 불쌍하게. 힘들겠다.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씁쓸했습니다. 저는 청소부가 맞습니다. 아침마다 걸레를 들고 변기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30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할까요? 왜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일로 2아이를 대학 보냈고 빚을 갚았고 회사를 키웠어요. 하지만 동창들 앞에선 그 자랑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미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순자야, 어제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청소업체 괜찮은 데 있으면 꼭 알려줘.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려줄까요? 제가 바로 그 괜찮은 청소업체 대표라고?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대덕산업에서 정태수 과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대덕산업과의 계약 미팅 날이었어요. 아침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냈어요. 진회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흰 블라우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부가 아니라 대표로 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대덕산업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로비로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클리논 대표 박순자입니다. 10시에 정태수 과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5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회의실 앞에 섰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당당하게 가자. 노크를 2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리논 대표 박순자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장님,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은 정태수 과장이었습니다. 정태수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부 정태수 과장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도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클리논 대표이사 박순자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본사 청소 용역 계약건으로 모셨습니다.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꺼냈어요. 네, 사전에 건물 현황 자료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견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15층 건물, 연면적 3,000평 기준으로 월 2,500만 원 산정했습니다. 1일 청소 인원은 8명, 주말 관리 인원 4명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정태수 과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가격이 좀 높은데요? 다른 업체는 2천만 원에 제한했거든요. 저희는 품질 관리가 철저합니다. 매일 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대표가 직접 한 달에 2번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대표가 직접요? 정태수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청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가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태수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장님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회사는 품질을 중시합니다. 가격보다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적합합니다. 직원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불만 사항은 24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회사 소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교육 장면, 고객 인터뷰까지 담긴 영상이었어요. 정태수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요. 그런데 대표님, 혹시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태수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부산이 좁잖아요. 저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정태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자, 그럼 계약 조건을 정리해 볼까요? 부장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세부 조건을 논의했어요. 근무 시간, 인원 배치, 청소 범위, 비용 정산 방식까지.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태수가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다른 대기업 계약 실적 있나요? 동래구 소재 한샘물산, 해운대 센트럴타워,
4하고 대형 빌딩 등 총 15곳과 계약 중입니다. 저는 거래처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정태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실적이 탄탄하네요. 저희는 입소문으로 일합니다. 한 곳과 계약하면 그 건물 관계자들이 다른 곳에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태수가 부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클리넌과 계약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세요? 우리 와이프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청소일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하게 웃었어요. 하하,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얼굴이 흔한 편이라서요. 그런가 봐요. 정태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악수를 하는 동안 정태수의 손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어요. 제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해냈다. 계약을 따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규모의 큰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태수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최미란 옆에 있던 제가 오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대표인 줄 몰랐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휴대폰을 꺼내 최은경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경 씨, 계약 성사됐어요. 와,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고마워요. 다음 주부터 준비 시작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정태수는 저를 청소업체 대표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최미라는 저를 청소부 아줌마로만 봤어요. 둘 다 제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쪽만 보고 판단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미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순자야. 있잖아. 우리 남편 회사에서 청소업체 계약했대. 괜찮은 데로 골랐다는데 혹시 내가 추천해 준 데야?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순자야, 거기 있어? 최미란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응, 있어. 우리 남편 회사에서 청소업체 새로 계약했대. 오늘 미팅했다는데 괜찮은 데래. 혹시 내가 추천해 준 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니, 내가 추천한 건 아니야. 그래. 내가 청소 쪽에서 일하니까 잘 아는 업체 있을 줄 알았는데. 응, 나는 현장만 다니니까 업체까지는 잘 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 업체 대표가 여자래. 나이도 우리랑 비슷하고. 그래. 응. 남편이 그러는데 되게 프로페셔널하대.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준비도 완벽했대. 최미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청소업체 대표가 여성이라는 게 의외였나 봐요. 그럼 잘 됐네. 그러게. 다음 주부터 시작한대.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어. 응, 그래. 그리고 순자야,
다음 달에 우리 집에서 모임할 건데 올 수 있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때 되면 연락할게. 알았어. 그럼 나중에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최미라는 제가 그 프로페셔널한 대표인 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대덕산업 청소 용역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6시 30분 직원 8명과 함께 대덕산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직접 현장에 나섰어요. 자, 오늘이 첫날이니까 신경 써서 해요. 1층부터 3층까지는 O팀, 4층부터 7층은 B팀, 나머지는 C팀이 맡아요. 저는 팀별로 구역을 나눠주며 지시했습니다. 김숙희 이모도 함께 왔어요. 사장님, 제가 화장실 쪽 집중적으로 볼게요. 고마워요, 이모님. 우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직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며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오전 9시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새로운 청소업체래. 그래. 깔끔해 보이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일을 계속했어요. 오전 10시 5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청소업체 분들이시군요. 돌아보니 정태수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태수는 저를 잠깐 보더니 지나갔어요.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과 일주일 전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있던 제 모습, 그는 둘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사장님, 오늘 첫날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숙희 이모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고생했어요. 근데 아까 그 과장님, 사장님 못 알아보셨죠? 응. 신기하네요. 일주일 전에 계약했는데 옷이 다르니까 그런가 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후 2시 청소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 관리부 쪽을 점검하러 갔어요. 복도를 걷다가 정태수 과장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오늘 청소업체 사람들 봤어. 정태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최미랑과의 통화인 것 같았어요. 응, 깔끔하더라.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대표는 오늘 안 왔나 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 그 여자 대표? 생각보다 괜찮더라. 말도 잘하고 전문적이야. 나이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응,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시켜 줄게. 내가 궁금해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후 4시 모든 청소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관리실에 들러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건물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정태수 과장이었습니다. 그가 빠르게 걸어오며 말했어요. 혹시 클린원 직원분이세요? 네. 대표님께 전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 청소 상태 아주 만족스러웠다고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표님 명함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잃어버려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드릴게요. 저도 명함 있거든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클린원 대표이사 박순자. 정태수가 명함을 받아들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그는 명함을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네, 대표님이세요?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업복을 저는 현장도 직접 나갑니다. 청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정태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옷이 다르면 사람도 다르게 보이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씁쓸함이 있었어요. 정태수는 명함을 꼭 쥔 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저는 청소부도 맡고 대표도 맞으니까요. 둘 다 제 모습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정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정태수는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미라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녀에게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태수는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최미란에게는 말했을까요? 휴대폰을 보니 밤 9시 45분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미란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태수가 말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최미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흥분한 톤이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있잖아. 급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우리 남편 회사 청소업체 대표 있잖아. 그 사람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데 그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한대. 일도 잘하시고 꼼꼼하시대. 그래서 내가 한번 인사라도 드리려고. 최미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뭔가 조급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있잖아. 남편이 오늘 명함 받았는데 깜짝 놀랐대. 여자 대표님이 직접 현장까지 나오셨다면서? 응. 대단하지 않아? 나이도 우리랑 비슷한데 회사 운영하면서 현장까지 챙긴대. 남편이 되게 감동받았대. 최미란의 목소리에서 부러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란아.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응? 그 사장 나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뭐? 클린원 대표 박순자. 나야. 장난하지 마. 최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난 아니야. 나 20년 전에 청소회사 차렸어. 지금은 직원 30명, 연매출 15억 원 규모야. 거짓말이지? 아니야. 내 남편하고 지난주에 계약했어. 오늘은 첫날이라 현장에 직접 나갔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어요. 진짜야? 최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응, 진짜야. 그럼
동창회 때 너, 응, 나 청소하는 거 맞아.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현장 나가. 그게 내일이니까. 하지만 회사 대표라고? 응, 청소부이면서 대표야. 둘 다 내 모습이야. 최미란이 한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응,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동창회 때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청소 일한다고 무시했잖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부끄러워. 최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미란아,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한 게 속상한 게 아니야. 그럼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한 게 속상했어. 최미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울지 마.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슬펐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나 대단한 거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아니야. 넌 대단해. 혼자 애들 키우고 회사까지 만들고. 최미라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미란아, 내가 부러웠어. 나를? 응. 너는 남편도 있고 안정적이잖아. 나는 혼자 애들 키우느라 맨날 불안했어.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순자야.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어. 불안하지 않으려고. 나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으려고. 최미란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말로 내가 부러웠어, 순자야. 나를? 응. 너는 혼자 힘으로 살잖아. 나는 남편한테 의존해서 사는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란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친구로. 진짜 친구로. 서로 무시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최미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나도 고마워.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화가 풀린 건지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계속 났어요. 다음 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점심시간쯤 프런트 직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누구? 최미란 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최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야, 어떻게 온 거야? 남편한테 주소 물어봤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싶었어. 최미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응. 최미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무실 좋다. 깔끔하네.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해. 아니야. 아니야. 대단한 거 맞아. 나는 평생 남편 뒤에 숨어서 살았는데 너는 혼자 힘으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잖아. 최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아, 울지 마. 미안해.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순자야. 응. 다음 동창회 때 내 이야기 좀 해줄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얘기해 줄게. 최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앞으로의 꿈까지. 최미란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동창들도 제가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대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다시 동창의 날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최미란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해운대 센텀시티 아파트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최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왔어? 응. 어서 들어와. 현관을 들어서니 이미 동창 8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자 왔네. 오랜만이야.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마음이 편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최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잠깐만 들어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은 순자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준대. 무슨 이야기? 김영숙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청소일하는 거 다들 알지? 응, 알지. 그런데 나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무슨 회사? 청소대행 전문 기업. 클린온이라고. 직원 30명, 연매출 15억 원 규모야. 진짜?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진짜야. 20년 전에 시작했어. 그럼, 너 청소 일하면서 회사도 운영한 거야? 응. 나는 청소부이면서 대표야. 박정희가 입을 가렸습니다. 대단하다, 순자야. 고마워. 그럼, 지난번 동창회 때 이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때 나 청소 일한다고 했을 때 다들 좀 불편해하더라. 눈빛으로 알았어. 동창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괜찮아. 나도 내가 누군지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오랫동안 부끄러웠어. 청소하는 게 손이 거칠고 옷이 더럽고 냄새도 나고. 동창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두 아이를 키웠어. 대학도 보냈고 지금은 둘 다 잘 살고 있어. 그리고 회사도 만들었지. 어떻게 시작했어? 김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어. 남의 집 화장실 닦고 계단 쓸고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 남짓이었어.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허리도 아프고 손도 트고.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 이 일을 평생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보자고. 저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직원 한 명을 고용했어. 그리고 둘이서 일을 더 받았지.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니 어느새 30명이 됐더라고. 와,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현장에 나가. 일주일에 3번은 직접 청소해. 왜? 그래야 직원들이 뭐가 힘든지 알고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최미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숙연해졌어요. 순자야, 정말 대단해.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아니야. 넌 대단한 거 맞아. 김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지난번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괜찮아. 다들 몰랐으니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했어. 그게 잘못이야. 이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잘못이야. 미안해, 순자야.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들어줘서 앞으로는 당당하게 말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응, 그럴게.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집을 나섰어요. 현관 앞에서 최미란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응, 오늘 고마워. 내 이야기 들려줘서. 나도 고마워. 들어줘서. 순자야, 나 너한테 배우고 싶어. 뭘? 당당하게 사는 법. 내 힘으로 서는 법. 최미란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남편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 할 수 있어. 응. 너 보면서 용기가 났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을 나눈 포옹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대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 작업복을 꺼내봤습니다. 남색 유니폼, 20년 넘게 입어온 옷. 이 옷이 자랑스럽다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해맑은 타워 복도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동시에 대표이기도 해요. 둘 다 제 모습이고 둘 다 소중합니다.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청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물걸레를 적시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김숙희 이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웃으시네요. 응, 좋은 일 있었어. 뭔데요? 나 자신을 찾았어. 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일 시작할까? 네. 우리는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점점 깨끗해지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일이, 이 순간이 저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청소부로 그리고 대표로. 두 모습 모두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복도를 비췄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것이 바로 제 삶이니까요.